안녕하세요. 조덕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보세사 과목 중에 제 3과목인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화물 관리는 총 4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장은 보세 화물 관리 제도, 개요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수출입 환적 화물 관리. 그리고 세 번째 장은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 국고기속 등 물품 관리인데, 이제 그 장치기간이 경과된 화물을 이제 체화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돼서 어떤 뭐 매각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매각을 함으로써 어떤 국고기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은 보세 운송 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 운송 제도는 그 보세 구역 간 보세 화물을 차량으로 이제 운송시킨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최근 그 4년도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그 뭐 대분류는 이제 보세 화물 관리 제도하고 이제 환적 화물 관리, 그다음에 뭐 장치 기간 및 체화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보세 운송 제도를 이렇게 그 중물리로 나눠서 이제 그 체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 그 보수 작업과 관련된 어떤 그 해체 절단 작업 폐기, 그러니까 보수 작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멸실 도난 신고라든가, 또 여기서는 이제 멸실과 관련된 뭐 세관장한테 하는 절차,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환적화물 관리에서는 수출입 환적화물 관리에서는 수입화물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주선업자 부분, 이쪽이 이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장치 기간 및 체화 국고기속 등 물품 관리 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 매각 절차 관련된 부분하고 국고기속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쪽 부분보다는 좀 그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 운송 제도 쪽에서는 이제 보세 운송 업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수입 보세 운송이 내용이 많죠. 그래서 수입 보세 운송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보세 운송은 내용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출제된 적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그 세관장의 관리 감독 및 운영,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이 그 보세화물 관리 과목은 주로 이제 보면은 개요적인 부분은 매년 시험에 이제 한 번씩 나기 때문에 그 개념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이제 강약을 조절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부분하고 나오지 않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나올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출제 경향 분석인데요. 3과목 특징입니다. 3과목은 보세 화물 관리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그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 관세법이라든가 관세법 시행령 쪽에는 어떤 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내용 많지 않는데 일부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체화라든가 보세화물 장치기간 관련된 부분들도 관세법이나 시행령 쪽에 이제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고시에서 내용인 어떤 그 보세화물 입출항 선기적 관한 고시라든가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에 관련된 고시, 그리고 보세 운송에 관한 고시, 이 부분에서 주로 이제 그 출제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법이라든가 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몸통 같은 겁니다. 몸통. 그래서 관세법이 있으면은 이 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법을 어떤 구체화한 거죠. 구체화. 그 법 같은 경우에는 제정을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행정부에서
어떤 대통령령으로 개정이나 이런 걸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손과 발을 역할을 하는 것. 이제 고시죠, 고시. 그래서 고시는 어떤 법이나 영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 실행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행정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법이나 영은 이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는데 고시 부분은 실제 어떤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년마다 자주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령과 고시를 연계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설명드렸던 고시 3개가 거기서 많이 출제되는 그런 고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 챕터별로 전체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하고 연계된 교과 내용을 함께 숙지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면 되겠는데 저희가 설명 지문에 기출문제를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시고 교재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승인상, 그래서 이거를 뭐 세관장 허가냐 아니면 관세청장 허가냐 승인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어떤 뭐 기간 관련된 부분들, 뭐 적합학료 제출과 관련된 기간이라든가 보세 운송 기간이라든가 매각과 관련된 어떤 뭐 기간, 이런 절차적인 내용의 기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딸린 숫자들,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서 규정과 관련된 부분, 제외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떤 뭐 대상이나 요건, 뭐 이런 부분들이 예시가 5개 이상씩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하기에는 좋은 그런 어떤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세화물 관리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세라는 개념은 영어로 하면 본드죠, 본드고 이게 채권 뭐 이런 개념인데, 그 다음에 한문으로 하면은 이제 보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유보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세 창구 하면은 뭐 본디드 외화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보세화물이라는 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건인데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에 어떤 관세라든가 어떤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상태의 외국 물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입 물품이 뭐 관세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또 없는 물건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보세화물 관리는 보통 이 외국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박에 적재가 되거나 비행기에 이제 실려가지고 오게 되는데, 국내에 입항을 해가지고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이제 하선돼서 보세 운송을 하고 보관을 하고 통관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에 어떤 불법 유통이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니까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뭐 그런 취지에서 보세화물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가 미납부돼서 보세구역에 있는 보세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어떤 관세 채권 확보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가 담보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담보의 개념이라고. 자, 용어정의 부분인데, 용어정의 부분이 의외로 이렇게 기출이 되는 부분이 뭐 경륜제로 출제되는 이렇게 좀 그런 출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세관 지정장치장. 자, 지정장치장이라는 거는 장치장이라는 개념은 창고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지정장치장은 일반 영업용 보세 창고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가에서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얘기합니다. 자, 운영인은 통상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특허보세구역은 어떤 사인이 신청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이제 어떤 특혜를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건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보세 공장이라든가 건설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 그 다음에 만약에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얻었다. 자,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얻는 화물들은 주로 뭐 크기가 크거나 무게가 과다하거나 어떤 창고에 그 장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뭐 그런 화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얻어가지고서 이제 그 허가를 내서 보세구역의 바깥에다가 이제 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병물품 같은 경우는 관리인. 그래서 운영인 부분은 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박회사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선사나 항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송수단을 가지고 물건을 싣고 나르는 그러는 어떤 그 선사나 항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위험물이라는 개념은 주로 이제 그 다른 화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화물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폭발성이라든가 인화성이라든가 유독성이라든가 뭐 이런 그 성질 때문에 다른 화물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화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화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까다롭게 많이 봐서 MSDS라든가 이런 걸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물관리세관 공무원은 통관지원과 또는 화물당방 부서의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세관에서도 일반 통관, 그러니까 수입 통관이라든가 어떤 통관을 주로 하는 부서도 있지만은 통관과 관련은 되지만은 어떤 화물만 주로 관리하는 이제 그런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이제 화물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통관지원과에서 이제 그 소속이 되는 거죠. 세관화물 정보 시스템은 적하 목록 이라든가 적재, 하선기, 자, 이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적재 하선기뿐만 아니고 보세 운송 신고라든가 물건 반출입 이런 부분들을 전자문서로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한마디로 이제 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해 인도제시 물품은 외교관용 물품 등 어떤 수입 신고 생산 대상 물품 등의 물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관리 대상 화물이라는 거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의 어떤 감시나 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관리 대상 화물은 적하 목록을 제출을 하면은 선사나 항공사에서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세관 쪽에서는 이제 그 세관 통관정보에서 심사 완료를 하겠죠. 자, 심사 완료를 해가지고 2단계에서 만약에 뭐 Y다 그러면은 그 화물에 대해서 적하 목록을 보고서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관리상 화물을 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N으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그 관리상 화물로 지정된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엑스레이 투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세관이 지정하는 창고에 옮겨가지고 물건을 이제 개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 화물이 장치 장수인데요. 자, 이 부분도 이제 그 과거에 기출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보세 화물은 당연히 이제 보세 구역에 장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뭐 관세채권 확보라든가 어떤 수입 물품의 어떤 그 세관 통제에 따른 관리, 그리고 어떤 통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보세 화물에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치라는 부분은 이제 보관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물품하고 내국 운송을 하고자 하는 내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는데, 자, 내국 운송이라는 개념은
자, 외국 무역 선기나 외국 비행기에다가 국내에 있는 물품을, 국내 물품이죠. 외국 물품이 아니고 이거를 운송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국 운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떤 외국 무역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예가 뭐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온 화물 중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인천항으로 그 내국 운송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화물들이 많이 있어요. 배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이제 보세화물 장치는 보세구역에 해야 되는데 뭐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이라든가 크기나 무게가 과다하거나 뭐 검역물이라든가 또 압수된 물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해로 임시장치한 물건들, 뭐 우편물 이런 것들은 이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다 장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하려고 그러면은 재세, 관세하고 부가세죠.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세관장을 허가를 받아야 되죠. 보세구역의 장치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화물 분류 기준인데요. 자, 이 부분도 이제 과거에 기출이 마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입항하기 전에 그 보세화물이 어떤 어디로 장치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분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입항 전에 어떤 입항 전 신고라든가 보세 운송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입항 전 하기 전에 하기는 비행기를 얘기하는 거죠. 신고가 안 된 화물들은 첫째로는 이제 선사는 화주나 아니면 이제 그 위임을 받은 자, 위임을 받은 데는 보통 뽀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화물 같은 경우는 관제사무소에서도 이렇게 문의가 오면은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그가 운영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어떤 화주가 화주나 관련된 이제 화주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어떤 장치 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터비엘 화물은 어떤 선사가 선량한 관리자에서 장치 장소를 결정을 하고 하우스비엘 화물은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어떤 관리자로서 선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협의를 해서 장치 장소를 결정을 하는데 자 마스터비엘이라는 거는 마스터비엘은 선사나 항공사에서 이제 화주한테 직접적으로 발행한 비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비엘이라는 거는 선사나 항공사에서 이제 화주한테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화물 운송 주선이 이제 보더가 끼죠. 보더가 끼어서 이 사람들이 선사나 항공사 쪽에서 어떤 마스터 비엘을 끊는 거죠. 마스터 비엘을 끊고 그 다음에 이 마스터 비엘을 쪼개는 거죠. A 화주, B 화주, C 화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보더가 발행한 비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비엘은 선사가 화주한테 발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선사가 보더한테 발행을 하기도 하죠. 그럼 보더는 그 마스터 비엘을 발행받은 거를 공간을 쪼개가지고서 각 이제 화주한테 하우스 비엘을 발행을 하는데 보더는 이제 화물운송 주선업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화주한테는 어떤 선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화물운송 주선업자 같은 경우 일반 화주들이 국제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장치 장소를 결정을 할 때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이제 얘기를 별도로 얘기를 하다 그러면은 세관 지정 장치장 또는 세관 지정 보세 창고 중 선택을 한다.
그래서 세관 뭐 지정산장이 군의 창고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세관 창고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크게 드물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보통 세관 창고나 지정보세 창고 들어가는 거는 관리상 걸려서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타 각 화물료 분류 기준인데요. 자, 위에 어떤 입학년 또는 하선 전에 수입 및 보세 운소, 미신고 보세 화물 분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은 거기에 따르다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입학년 또는 하선기 전에 수입 신고가 되는 경우죠. 아까는 되지 않은 경우인데, 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거 없이 거기서 통관 절차를 수행을 하고 보세운송이나 통관 절차를 하는데, 만약에 검사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그 내에서 검사를 봐야죠. 통관을 하고 이제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선 통관, 본부선 통관 목적으로 입학년 수입 신고한 것 같은 경우에는 본부선 내에서 어떤 절차와 검사 절차를 이제 수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험물, 보온, 보냉, 검역 대상 물품, 기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건의 특성에 맞게 장치할 수 있는 구역에 장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식품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품의 특성에 맞게 뭐 냉동화물이면 냉동화물, 그 다음에 뭐 육류면 육류, 이렇게 이제 물건이 손상이 되지 않는 곳에 장치를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전시장, 판매장에 반입한 물품은 특허시 지정한 장치 물품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만 장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관의 그 허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물건만 뭐 반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쓰는 거죠. HS 코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자부품이나 어떤 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만 창고나 이런 공장에 집어넣어야지 갑자기 식품이나 이런 걸 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를 하고, 자, 관리 대상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대상 고시에 따라 가지고서 세관에서 지정하는 창고로 장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입 고철은 고철 전용 장치장에서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물품 반입 및 반출 명령. 자, 반입 및 반출 명령은 화물 분류 기준에 의해서 장치 장소가 결정된 물건을 이제 하선기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그 반입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반입을 했는데 물건이 실제 뭐 비엘이나 서류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물건이 뭐 파손되거나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나온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세관에 이상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상 보고를 받았으면 세관에서는 경위를 확인하고 뭐 조사하고서 어떤 통고 처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적지라든가 경유지에서 어떤 그 확인이 그 화물에 대한 어떤 그 시스토리 확인이 되면은 그 적합으로 정정을 해서 이제 그 반입을 다시 잡는 경우도 있죠. 자, 위험물 세관장은 만약에 위험물이 있다. 그럼 세관장에 보고를 하고 세관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보대 판매장 판매용 물품을 그 관련 고시에 따라서 장치를 하고, 어떤 그 공항맛 보세구역 화물 적재 해소와 관할세관 내 도시창고 부족하여 화주한테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정 장치장에 장치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업용 보세 창고가 이제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승인 없이 장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반출명령인데, 반출명령은 그 창고에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태풍이나 재해 등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제 반출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험물 반출명령은 그리고 또 또한 위험물도 반출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반출로 이제 세관장에게 그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반출명령을 받은 물품이 운송인이라든가 운영인, 화물관리인은 이제 세관장에 보고를 해야 된다. 반출 또는 반출 유예 조치.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화물 반입량이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수용 능력이 좀 충분하다.
그런 경우에는 반출을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운영인이 만약에 뭐 세관이 반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보세구역의 장치허가인데요. 보세구역의 장치허가는 화물의 성질상 보세구역이 발이 불가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기도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보면은 대상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크기나 무게가 과다하거나 보세구역의 고내라는 거는 이제 그 창고 내부를 얘기하는 거죠. 고내에서 장착의 곤란한 물품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다량의 산물이라는 건 이제 벌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운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보세구역에 장치허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부채 변질이 우려가 있거나, 뭐 기중품, 의약품, 그 다음에 뭐 검역 대상 물건들,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입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뭐 중개무역 물품인데 이제 보수작업이 필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자가 공장 및 시설을 갖춘, 주로 이제 뭐 전기로나 아변시설 얘기하는 거죠.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 그리고 세관장이 보세구역 장치허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물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리고 검역물, 압수물, 우편물까지 대상이 되는데, 이 대상은 다 그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구역의 장치허가 절차인데요. 허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전송한 다음에 세관장에게 제출을 하죠. 그래서 주로 인보이스나 BL,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하는 부근 약도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 허가서 교부가 물론 되겠지만 그 전에 담보도 제공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구역 장치 허가 기간에 1개월 연장 기간을 담보 기간으로 합니다. 담보 기간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현금은 100%, 그다음에 보증보험증권을 한다 그러면은 103%로 이제 그 금액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에. 허가 기간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는데요. 그래서 6개월 범위 내에서 내고, 만약에 이제 그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일로부터 1년이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경우는 동일세관 관할 구역 내 화장함으로 반입할 보세구역이 없거나, 그다음에 뭐 풍물분류 사전심사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할 수가 없거나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선적 서류라든가 수입 신고 또는 신고 수리 요건을 미구미한 경우, 그 다음에 뭐 기타 생산 지연이나 반송 대기 등으로 세관장의 사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보세구역의 장치허가 수수료는 건수 단위로 징수를 해요. 근데 이제 동일 모선이나 동일 하주의 화물 같은 경우에 동일 장소로 반입할 때는 한 건으로도 가능하다. 보세구역 물품의 반출의 절차인데요. 보세구역 물품은 이제 여기서 반입 반출이라는 건 이제 보세 창고나 뭐 공장에 이제 물건을 반입시키고 내보낸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도 뭐 이제 절차 부분은 이제 기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반출입은 신고의 개념이에요. 신고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반출 중에서도 경품 반출은 세관장 허가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대창고 같은 경우에 어떤 내국 물품, 그러니까 국내 물품을 계속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고, 허가, 승인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보통 많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입에 오르는데 아무래도 좀 생소하게 되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입 확인 및 반입 신고. 그래서 일단은 반입 신고서를 제출을 해요. 통상적으로 이제 반입 신고서를 아주 옛날에는 뭐 이게 서류로 써도 제출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관 화물 정보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이게 전산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그 관세청 시스템에 접수가 되면은 이제 반입이 자동대로 되는 걸로 할 수가 반입이 자동대로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반입 이상여부 보고금이 검사인데 보통 보면 이제 그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 봉인 때 봉인 물품이라든가 어떤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서 그 세관장에도 보고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반입된 물건 이상한 경우에도 보고를 하고 봉인된 물건이 어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 운송 물품 반입 신고는 보세 운송 도착 물품이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인수 후에 이제 그 서명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주죠. 환불을. 그래서 이제 반입신고 제출을 하고 BL 단위의 반입신고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하우스 BL 단위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뭐 그 하우스 BL이 발행된 건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마스 BL이 발행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전 장소나 컨테이너 상태로 마스터 BL이 발행되면 마스터 BL 단위로 반입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LC라물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BL 단위로 반입 신고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컨테이너 장치장은 컨테이너 장치장에 반출 물품을 CFS에 반입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일 사업장 내 보세구역권 장치와 물품을 이동을 하는 경우에 어떤 그 반출입 신고는 보세 운송을 한 걸로 이제 그 간주를 하는 거죠. 자, 반출도 마찬가지예요. 반출도 마찬가지로 수입 신고 수리가 되거나 반송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반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문서로 반출 신고서를 제출을 하는 거죠. 그 세관 화물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자가용 부대 창고는 좀 틀려요. 자가용 부대 창고는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반출 신고 생략이 돼 있는데 생략이 아니고 그 전산상으로 자동적으로 반출이 그 전산상으로 자동적으로 반출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적으로 뜨니까. 그러니까 영업용 창고들은 이제 그 반출을 뭐 건건이 아니면 뭐라도 이제 그 보통 떤다 그래도 떠는데 그 자가용 부대 창고는 반출 신고를 안 해도 별도로 반출이 이제 전산상으로 뜹니다. 자, 보세 운송 신고 수리된 물품은 세관화물 정보 시스템의 어떤 반출 승인 정보하고 보세 운송 신고 필증 확인 후 반출 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을 한다. 자, 컨테이너 화물 및 보세 창고 내국 물품 반출입 신고인데요. 자, 컨테이너 화물은 반출입 신고는 컨테이너 단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 창고 내국 물품도 이제 반출입 신고를 할 때 이제 포괄적으로 뭐 일정 기간 내에 반출입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국 물품 반출입 및 장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관장한테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로 이제 그 보통 그 1년 이상 내국물품 장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세관장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BL 인도제신 물품 반출입 같은 경우 화물 공원리 공무원에게 BL을 원본 BL을 제시해서 반출 승인을 받습니다. 자, 관련해서 뭐 선편 우편물이라든가 BL 불안 합병이라든가 세관장 승인을 받는데, BL 불안 합병은 나중에 어떤 그 뭐 화물이 보세구역에 들어와서 화물관리번호를 하나 더 추가하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구역의 장치 물품 반출입 신고는 물품 도착 즉시 세관장에 반입 신고하고 수리 시간은 반출 신고를 생략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으로 반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화주가 시스템이 있으면 화주가 반입 신고를 하고 뭐 관제사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관장이한테 보세 운송 신고 필증을 제출한 경우는 화물관리 공무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고 관리 및 확인인데요. 재고는 보세구역 재고는 이제 세관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통 이제 분기별로 전산 시스템의 재고 자리를 출력을 해서 그 실제 있는 거하고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법규 수행력이 A등급 업체는 연 1회 보고한다. 그 다음에 재고 현황하고, 이제 현장 확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고를 세관에서 보고를 받고서 혹시 좀 이상하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시할 때는 7일의 기간을 정해서 현장 창고에 와가지고 이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확인해서 뭐 이상이 없는지 결과 조치를 해야 되고, 주로 이제 현장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